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여러분, 작업기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업기억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 일상 그리고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작업기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지능지수, IQ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구를 해보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IQ와의 상관보다도 작업기억이랑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킨슨 쉬프린의 다중저장고 모형에 따르면 기억이라는 것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아이가 처음 친구를 만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의 긴 머리, 구불구불한 머리 이렇게 외모적인 거,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 이런 감각적인 정보들이 바로 감각기억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 감각기억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만약에 나는 지똥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긴 머리에 구불구불, 얘가 지똥이구나, 지똥 제가 지똥이야, 이렇게 지똥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겠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 친구 이름이 지똥이다 이렇게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똥을 봤을 때 지똥이다 이렇게 기억을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이렇게 저장되는 시간이나 정보의 양으로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안된 게 베들리의 작업기억 모델이에요. 그러면 작업기억은 기존의 단기기억이랑 차이가 있나요? 이 차이는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그 숫자를 그대로 기억해서 말해보시는 거예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3, 8, 9, 2. 3, 8, 9, 2. 이거 막 IQ 검사할 때 맞아요. 맞아요. 성인 지능 검사에 나오잖아요. 지능 검사에서 되게 잘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과제를 조금 바꿔서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숫자를 아까 그대로 말했었잖아요. 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3, 8, 9, 2. 2, 3, 8, 9. 잘 하시네요. 단기 기억은 처음에 하신 과제처럼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작업 기억은 여기에서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유지하는 거 플러스 정보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작업기억은 워킹 메모리라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지고 조작하고 일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작업 기억은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켜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PPT도 켜놓을 수 있고, 인터넷 창도 켜놓을 수 있고, 뭐 워드 창도 켜놓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게임을 켜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현재 내가 진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기억, 그거를 작업 기억에서 처리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주의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주의가 필수적이에요. ADHD 아이들처럼 주의력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분산된 자극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과제에 몰두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작업기억 테스트를 하면은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니터에 여러 가지 창을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작업기억의 용량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용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작업기억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상의 예를 한 번 더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기억은 크게 언어적 작업기억, 버벌 워킹 메모리랑 비언어적 작업기억, non-verbal 워킹 메모리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언어적 작업기억은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 언어적 작업 기억이 굉장히 맞아. 중요하죠.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이런 언어적 작업 기억이 관여를 하고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능력도 언어적 작업 기억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언어적인 작업 기억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화의 주제를 이해하고 대화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딴소리를 한다거나 물어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언어적 작업 기억이 큰 역할을 해요. 글을 읽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에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해 놓고 지금 내가 현재 읽는 내용과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 기억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지시사항을 듣고 수행하는 능력에서도 작업 기억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부엌에 가서 숟가락이랑 접시 좀 가져다 줄래?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기억해서 숟가락이랑 접시를 가져오는 거는 언어적 작업 기억이 관여하는 예시죠. 언어적 작업 기억이 부족하면 부엌에 가서 숟가락을 놓고 접시만 가지고 온다거나 부엌에 간 다음에 엄마 근데 뭐 가지고 오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 언어적 작업 기억이랑은 구분되는 비언어적 작업 기억은 시각적 작업 기억이랑 공간적 작업 기억으로 또 다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비언어적 작업 기억은 언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정보,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 기억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책이 아니라 그림책은 글도 있지만 그림도 있으니까 시각 작업 기억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림책을 양육자가 읽어준다면 그 내용은 언어적인 작업 기억에서 처리되고 또 그림을 보는 동안에는 그림을 통해서도 정보가 들어와서 시각 작업 기억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작업 기억이 언어적 작업 기억, 시각적 작업 기억, 공간적 작업 기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각각 독립된 자원을 쓴다는 얘기랑 같아요. 각각의 다른 연료통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언어적인 정보를 두 가지를 처리하는 거는 서로 되게 방해가 되지만 언어적인 정보와 시각적인 정보를 같이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서로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상황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되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양육자가 읽어준다고 해서 이 귀에 들어오는 정보랑 내가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림책의 그림이 양육자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물체를 보고 이게 어떤 물체인지 아는 거랑 사람을 봐서도 누구인지 알아보는 능력도 시각 작업 기억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물체를 보는 거 하나도 물론 장기 기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인출을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지금 들어온 정보랑 비교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만 들어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딱 보면 컵이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각 정보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이 동그랗고 뭐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냥 이런 물체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기 기억엔 이런 형태는 컵이라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컵을 실제로 보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장기 기억에서 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 얘네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건 컵이네 라고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 보통 손잡이가 있는 컵을 잡을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잡아야겠다 라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계획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도 작업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 집 TV도 네모네, 엄마 핸드폰도 네모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직동 얘기랑 지금 연결을 시켜보면은 아이의 머릿속에 이미 장기 기억 안에 네모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눈으로 봤을 때 TV, 핸드폰 이런 거를 시각 작업 기억에서 처리하면서 이전에 장기 기억에 있던 네모
네모라는 정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맞아요. 아, 이것도 네모네, 이것도 네모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비슷하네, 얘네가 다르네, 이런 것도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간 작업 기억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공간 작업 기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장난감 어디에 뒀는지 이런 위치를 기억하는 거, 우리 집 여기 근처인데 집 근처에 오면 집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소개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카드 이렇게 다 뒤집어 놓고 똑같은 카드 쌍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뒤집었던 그 카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 위치 정보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학습 시작하면서 도형 부분에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가면은 평면 도형 뭐 밀기, 뒤집기, 돌리기, 회전하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게 막 도형을 3차원으로 회전하거나 상상해서 변형하는 거를 어려워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공간 작업 기억을 키워주는 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과도 떼놓을 수 없고 우리 아이들 학습에도 너무나 중요한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앞으로 작업기억이라든지 주의력, 자기조절 능력, 집행기능 이렇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차례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설명드린 거 이해 잘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돌려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작업기억 능력을 어떻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